이재명 대표가 포항 죽도시장에 가가지고 시민들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시민들하고 모임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가 포항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더만요. 아까 그 세밀의 민주당 그 따까리들이 저봐 광화문에 사람 안 모이니까 저기까지 가네 라고 댓글을 달더라고요. 아, 내가 기가 막혔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인파도 어마어마하지만 사실상 윤석열의 핵심 본진이라고 하는 포항에 가서도 이재명 대표의 인기와 그 안에서의 성원은 엄청났거든요. 심지어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거기에서 빵 터지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죠. 예. 될 리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동현 회장이 뽑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하는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지금 지금 속도가 네. 속도가 보통 빨라서 못 알아들은 거죠. 다시 들려드릴게요. 이게 바로 정보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임동현 회장이 뽑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하는 제가 안 뽑았습니다. 제가 안 뽑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항 시장회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네. 맞아, 자기들이 안 뽑았대요. 자기는 윤석열 안 뽑았다. 네.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뽑았다 안 뽑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거는 대놓고 공식 석상에서 제가 안 뽑았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뽑았어도 김건희를 뽑은 적은 없겠죠. 포항에서 그렇게 표가 많이 나왔는데 회장님은 안 뽑으셨답니다. 아무튼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위한 어떤 정책들 내지는 이걸 가지고 시민들하고 지금 만나고 있어요. 사실상의 수권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쪽은 아직도 예산안 문제만 계속 걸고 넘어지면서 이걸로 인해 갖고 국민 민생이 망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야가 감액 예산 오늘 국회에서 표결을 합니다. 표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 한 번 표결이 되고 나면 나머지 이게 삭감돼버린 1조 4천억 이상의 특활비, 특경비 같은 경우에는 복구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거품을 물고 있는 여당과 언론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야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아무런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마지막으로 이거 좀 표결하기 전에 만나서 얘기 좀 해보지 그랬더니 오히려 추경호 배짱을 튀겼어요. 아니야! 민주당이 알아갖고 다시 원복시키기 전에는 우리는 안 해! 이런 식으로 배짱을 튀긴 거죠. 그래, 우리도 해줄 생각 없어. 라고 그냥 표결해서 끝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주장한 바로, 깎여진 예산. 말하자면, 날라가 버린 이 특활비와 특경비 때문에 과연 민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조목조목 따져보고 싶어요. 네. 먼저, 지금 가장 크게 이제 얘들이 특활비를 날렸기 때문에, 검찰의 특활비를 날렸기 때문에, 민생 치안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생 치안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서민들이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수사비라든지, 경찰 인건비 이런 걸 줄인 게 아닙니다. 특활비 말 그대로 니네가 아무 이유 없이 영수증 없이 증빙 없이 갖다 쓴 특활비를 줄인 거예요. 특활비가 다 날아간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 니들이 내놓은 것 중에 특경비라고 하고 일부 영수증을 제출한 것 유지시켜주고, 니들이 어디다 썼는지 말을 안 하는 특활비를 깐 거야, 특활비를. 특활비는 특수활동을 해야 까는 거지, 아무 짓도 안 하면 원래 있는 돈 갖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 민생이 어렵다, 검찰이나 경찰이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니들이 애초부터 영수증을 안 내놓은 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범인을 못 잡고 치안이 어려워진다는데, 니들이 범인 잡았어? 니들이 경제사범을 잡아봤어? 아니면 무슨 주가조작범을 잡아봤어? 그나마 마약범을 제대로 잡아봤어? 오히려 있는 놈 감춰주고, 남범죄, 저지른 범죄 덮어주고, 이런 것만 했지 도대체 니들이 무슨 대단한 수사를 그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그걸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예비비죠. 네. 예비비를 다 없어가지고, 대외 상황에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한동훈이 거품을 불었습니다. 근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어디다 쓸 줄 모르는 예비비 조항인 거고요. 애초에 풍수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따른 공식적인 예비비 9천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얘네들은 예비비에 예비비를 덧붙인 거예요. 안 쓰겠다고 비상금입니다라고 원래 갖고 있어야 될 예비비를 작년에 영수증도 없이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감액을 시킨 겁니다. 각자 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풍수해나 재난상황을 못 이긴다는 한동훈의 주장은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될 뿐더러 예산안 자체를 모르는 그런 무식한 소치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인 거죠. 대통령실이 이와 관련해서 대변인이 입장을 내놓은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게,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의 문제가 생기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정권 내놔,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언제부터 특수활동비로 운영되는 나라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 정부가 지금까지 재정 운영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전횡을 저지른 겁니다.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로 조직들이 운영됐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엄청난 전횡을 저질렀다는 증거라고 맞받아쳐야죠. 6대 권력기관이라고 민주당에서 지칭을 했습니다만, 검찰, 경찰, 해경, 감사원, 국정원, 또 하나 뭐지? 대통령실. 요 6개 권력기관이 1년에 그동안, 작년 한 해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영수증 없이 갖다 쓴 특활비가 무려 1조 2천억이었다는 거예요. 전체 한 4조 원 중에 한 1조 2천억 가까운 돈을 다 갖다 써버린 겁니다. 그걸 다 쓰고도 모질해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해외 순방 다니고, 지네 관저 확장하고, 대통령실 지하에다 벙커에다가 스크린 골프장 넣고 이지랄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걸 갖다가 감사를 하라 그랬더니, 감사는 하였으나 밝힐 수가 없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응? 결론적으로 지들이 이런 식으로 국가 세금을 짬짬이를 해먹었잖아. 그럼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제 그 돈 없으니까 이제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짜는 이런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 지금 서민 예산이라든지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건들지 않았어요. 대왕고래 예산 같은 거 좀 깎은 거 빼고 나서는 원전 예산 등등 이 정부가 그나마 뭔가 산업이라든지 또는 기업에 갈 수 있는 거의 모든 예산들은 전부 다 정부 안에 맞춰갖고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지금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처도 못하고, 트럼프가 만일에 관세 지랄하고 했을 때 우리는 대처를 못한다는 거. 니들 도대체 환율이 1,400원이 넘게 올라가는 동안 뭘 대체를 했는데, 그 예비비를 가지고.
아무 짓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를 또 내렸어요. 기준금리를. 주식시장 개판되고요. 지금 저기 부동산 지킨답시고 하는 이 역주행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 근데도 이 모질한 것들은 그런 짓거리를 하는 하수인 한국은행장을 데려다가 총리를 시키고 차기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것들은 정치를 못하는, 행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치와 행정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나라의 예산은 어떻게든 내가 돌려서 빼먹고 뽑을 수 있는 만큼 뽑아다 써서 뭉개버리고, 그리고 정치나 행정에 돌아가는 것들은 국민들 눈속임 해가지고 아웅해갖고 언론이 덮어 씌워가지고 우리 쪽으로 요런 유리하게 만들어서 선거에서만 이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심지어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지네들이 보고서를 내야 되잖아요. 어찌됐거나 국가 예산을 쓰니까. 그럼 보고서 항목 안에 예전에 적요를 안 쓰는 건 애교였어. 쉽게 말해서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누구한테 썼는지 안 밝히는 거를 지들이 그게 기밀이다라고 쓰는 건 애교였다는 거야. 이제는 밑에 있는 잔액을 공개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활비라는 예산이 있었으면 얼마를 썼으니까 이달에 얼마가 남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공무원들이 써야 되는 당연한 통계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10원짜리 한 장까지 맞춰갖고 600원까지 딸딸 맞춰서 써버리고 항상 잔액을 제로라고 표현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뭐에다 썼는지는 없이 그냥 지불액만 올려놓고 밑에 있는 적용은 백지로 내고 있다는 거야, 이 새끼들이. 세상에 이런 가계부를 쓰는 미친 가정이나 미친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쓰면 영수증도 다 내고 내역을 항상 매달 제출을 하거든요, 월말에. 그러니까 PD들한테도 제작비 카드가 나오면 항상 내역이 당연히 공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검사 특활비도 당연히 내역들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액을 숨기고 그걸 뻔뻔하게 내는지. 아니, 이게 회사 돈이면 말이죠. 회사 적요에 맞춰서 뽑아서 쓰니까 마이너스가 날지언정 제로가 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 왜냐면 이게 제로가 난다는 얘기는 이게 지 개인 돈인 거야, 그냥. 14돈까지 내가 다 쓰는 거야. 그냥 10원짜리 한 장까지 내가 다 써버리는 거야, 나라 돈을. 어떻게 이렇게 그렇겠어? 딱 맞춰가지고 쓰죠? 그러니까. 아이고, 600원 남았네. 600원 야, 빼는 거 없다? 택시 20m만 더 타. 뭐 이런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야, 밥 한 공기만 더 시켜 먹어. 그래서 맞추는 거야? 2,000원, 3,000원 아니에요? 이런 짓거리들이 충격적이다, 진짜.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 예산을 부활시켜준다고. 그랬더니 지금 와갖고 검찰들이, 지방지청들이 다시 영수증 정리를 해갖고 다시 올리겠습니다라고 법사위에다 시간 좀만 주세요. 정청래 위원장님 시간 좀만 주세요. 저희가 정리해갖고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네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밝힐 수가 없는 돈 있잖아. 뭐 지청장님 집에 보일러 놔드린 돈 뭐 이런 거죠. 요런 돈들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커버리지가 안 되는 돈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맞춰낼 수가 없는 거야. 기껏 지네들이 추가로 공개한 내용이 무슨 휴대폰 비용, 부서 격려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일부를 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일부일 뿐이고, 목이 큰 대단히 큰 돈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력이. 그럼 당연히 영수증 안 쓴 돈이니까 삭감해야 되고, 끝까지 이걸 못 밝히는 돈에서는 그 돈을 쓴 당사자한테 환수를 받아야죠, 당연히. 이걸 갖다가 영수증 없으니까 특활비 쓴 거 그냥 퉁치고 넘어가. 안 됩니다. 영수증 없는 돈은 반드시 다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뭐 국가 기밀 얘기를 하면서 보안 유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보안 유지 차원이라 그러면 대외비로 해갖고라도 갖고 와라. 국회의원들만 보고 끝내게.
언론이나 국민들한테 공개 안 할 테니까 대외비 차원에서 썼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외비 영수증이 들어갔는지를 갖고 오라는 거야. 그것도 못 하잖아, 지들은. 아무튼, 그동안 썼던 경비들에 대한 정상적인 영수증, 그러니까 개별 영수증뿐만 아니라 이걸 통계내는 장부까지도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특활비 없으면 앞으로 수사를 못한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냥 하지 마. 수사. 그냥 하지 마. 수사하지 마. 하지 마. 그리고 그냥 다 간도. 그게 못하겠다. 대통령실, 니들 못하겠지. 그럼 내놔. 그냥 깔끔하게 내놔. 못해! 이러면 우리가 사퇴할 거야. 사퇴해. 왜 사퇴도 안 하면서 항의한다고 큰소리치고 대국민한테 나 사무총장 사퇴하겠습니다 큰소리쳐놓고 한 달 있다가 사퇴 어떻게 됐어요? 그때 안 냈는데요. 아직 안 냈는데요. 일주일을 언론에서 떠들었어. 항의 표시로 사퇴한다고. 본인이 사임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걸고 네가 뭔데라고 우리가 막 놀렸잖아요. 빨리 사퇴해. 놀려서 아씨 나 뭐 아닌가 보다 이러고는 자직서 안 냈나 보다. 이게 헌정 초유상 최초의 일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예산 폭주 어쩌고 하고 있는데요. 서민들 관련해서 지역 화폐 같은 비용 오히려 더 늘렸고요. 서민 지원을 위한 비용은 얼마든지 남겨져 있는 데다가 앞으로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다고 치면 추경을 하면 돼요. 적극적으로 돕는 데잖아. 지들이 뭐라 그랬어? 작은 정부하고 정부 규모 예산 줄이는 그리고 관여 안 하는 정치 한다 그랬잖아. 니들이 안 하고 있는 걸 민주당이 줄여준 거야. 니들이 계속해서 특활비나 엉뚱한 비용 부활시켜가지고 헤쳐먹을 것만 해갖고 예산안을 자꾸 늘려갖고 오니까 국회에서 다 정리해서 영수증 없는 거 빼고 니네들이 작은 정부 꾸려나갈 수 있게끔 효율화 만들어준 거야. 민주당한테 감사하다 그래야지. 민주당 그 예결위 의원들 그 특활비들 구분해 나느라고 진짜로 눈이 빠지도록 장부를 봤대요. 각 세부 항목별로 야 이거 없어졌던 건데 왜 올라왔어? 왜 이거 평소에도 전용됐던 예산인데 이거 왜 불어났어까지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불량성으로 쓰거나 예산을 돌려서 썼는데 예산을 늘리거나 혹시 또 새롭게 만들어낸 예산들 전부 일일이 다 찾아내갖고 전부 카트시킨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을 했대요. 저는 여기서 우원식 의장의 앞으로 행동과 말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 그러셨나요? 네. 아니, 일단 국민의힘은 잘 만나줬어요. 근데 지금, 그래, 알았다. 내가 여야 원내대표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걸 민주당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무산이 됐다 그래요. 여야 원내대표 내가 모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건 무산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받아주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받아주죠. 오히려 민주당이 그렇게 개기면 우리 수정안 내서 더 깎을 수 있어라고 오히려 박찬대 원내대표가 더 세게 두들기고 있어요. 네. 지랄하면 지랄할수록 더 뺀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진짜 우리가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공천 단계에서부터 깊이 개입해가지고 최대한 수박을 걸러내려고 엄청 애썼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네요. 예전 같았으면 이것들이 민주당 그 수박들도 지들 지역 예산, 쪽지 예산 이거 밀어넣느라고 대충 합의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 아니야. 지금 이번에 민주당 측에서 선심성 예산이나 지역 예산으로 해갖고 쪽지 밀어넣었다는 얘기 전혀 없거든요. 그건 밀어넣으면 확 되진 줄 알아? 진짜?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 안에서의 댓글 공작을 하려고 하는 애들도 민주당 이름을 못 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댓글을 거는 순간 딱 거슬러 올라가면 그동안 이 새끼가 누구를 지원해왔고 그게 어떤 다 지역에 나와요. 다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댓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댓글 중에 이 새끼 반드시 신고를 누르셔야 돼요. 그 댓글 자체도 누르시고 아이디 자체도 신고를 누르시는데 그 아이디를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썼던 댓글이 쫙 나와요. 그러면 얘를 반드시 프로필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민주당이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단계를 비롯해서 너무 말도 않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방금 오래간만에 벌레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민주당 방탄하려고 190석 주니까 저렇게 한다라고 글을 써 올려주는 정말 성의 있는 벌레가 한 마리 오래간만에 왔어요. 우리가 너무 청정지역이어가지고 그동안 벌레 보기가 귀했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아, 이미 정리가 됐군요. 네, 아니 보려고 내년에 했는데. 띄었으니까 바로 정리죠. 바로 정리하죠. 저희 의원식이 또 사고 쳤네요. 예산안 본회의 상정 안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민주당이 물러서지만 않으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달픈 건 지들이에요. 네. 네, 아니 뭐 어쨌든 저는 우원식 의장 처음부터 뭐 믿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똥싸 지르네요. 예, 진짜 이런 표현 정말 저급해서 쓰기 싫었는데 어째 한 번을 예상을 안 빗나갑니다. 어째 한 번을. 한 번을 아. 지지자들과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시원하게 해주질 않습니다. 그럼 이거 갖고 엄포를 더 두들기겠죠. 국회의장도 거부한 야당의 예산 폭거 벌써 이런 식으로 오후에 속보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민주당이 여기서 감액 예산안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국민의 지지를 믿고 끝까지 민주당이 예산 감액을 강하게 낼 수 있고요. 만일 끝까지 저쪽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작년도 편성된 예산안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중에 일부 예산안만 고정된 예산안만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이라도 저쪽이 택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면 결국 나중에 가면 전년 예산안을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지들 입장에선 그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원식으로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 같은데 우원식이 진짜로 이거를 회기를 넘겨갖고 올해를 넘겨가지고 기존에 있는 예산안을 폐기를 시키고 전년 예산안을 끌고 가게 한다고 치면 우원식은 진짜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서 공개 처형 당할 겁니다. 아니, 저는 이미 지금 우원식을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도대체. 아, 진짜.